얼마 전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을 먹었는데요. 반찬 하나로 밥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한 범인은 바로 깍두기였는데요. 아니 글쎄, 저희 언니가 깍두기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깍두기 아냐? 그래서 저는 깍두기 모르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니, 어릴 때 깍두기 놀이 안 했냐고 라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언니는 어린 시절 놀이 속 깍두기를 얘기한 거예요. 언니의 발언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동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신나서 한 거 있죠? 이때 저는 선생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꽃이 3회에서는 우리 모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추억 속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꽃이 3회 진행을 맡은 이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날의 우리 세 사람 김장희입니다. 저는 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와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추억 속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가족을 들뜨게 한 깍두기에 대해서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깍두기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선생님들과 정연 씨의 깍두기 일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깍두기가 뭔지 소개해 드릴까요? 네, 깍두기는 놀이나 모임에 제대로 속하지 않은 채 덤으로 같이 노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려우시죠? 선생님들의 일화를 들으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깍두기에 대한 특별한 추억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그럼 우리 김혜숙 선생님 먼저 깍두기 일화 부탁드릴게요. 깍두기는 서로 이 짝꿍이 돼가지고 단체로 하면은 반씩 나눠서 네. 팀을 이루잖아요. 네. 근데 그 팀에서 짝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하나가 남는다. 네. 그러면 그 어느 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깍두기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주 못하는 사람을 깍두기를 시켰어요. 저희 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잘하는 저는 깍두기였어요. 네, 어떤 쪽의 깍두기셨나요? 왜 어떤 깍두기가 걸까요? 됐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했어. 네. 그래서 쟤는 다른 팀에 가면 그 팀이 이기니까 쟤는 안 된다. 깍두기 시켜야 돼. 너는 깍두기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맨날 깍두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해서 깍두기라니. 저는 처음 들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그 깍두기가 우리는 정해진 것도 있지만 안 정해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갑자기 모였을 때 짝수가 되기도 홀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편가를 적에 이렇게 앞뒤로 손바닥 뒤집기를 해서 같은 편끼리 먹어가지고 하나 남는 사람이 깍두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정말 못해갖고 쟤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빼놓자니 같은 반 친구인데 걔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냥 껴주자. 깍두기 아이 쟤는 깍두기 시켜. 그러면 그래 나 깍두기 할게 이러면서도 껴주는 것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같이 어울려서 즉 놀이 속에서도 이렇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포용해주는 그런 그치. 것이 깍두기 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못해도 깍두기, 잘해도 깍두기. 너무 잘해도 깍두기. 홀수라서 인원이 남을 때도 깍두기예요. 예. 아까 김근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깍두기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함께하겠다. 이런 굳은 의지가 보이는 놀이 문화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잘했던 놀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혜숙 선생님은 잘하셨던 놀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고무줄 놀이, 뭐 실뜨기도 있고 소꿉놀이도 네. 있고 썰매타기, 뭐 인형놀이 등등이 네. 많이 있지만 저는 고무줄을 잘했어요. 여러 가지 하면 깍두기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고무줄을 잘했어요. 그 고무줄을 왜 잘했느냐면은 몸이 가벼운 거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아프고 네. 그러니까 키는 좀 큰데 가벼우니까 아주 그냥 잘 넘어가고 하니까 그 고무줄을 잘했는데 지금 그게 일본 말 같은데 삿가닥지라고 있어요. 그 지금의 이제 높이뛰기로 생각하면 돼요. 고무줄을 네. 허리에서부터 단계 이제 그 넘으면 다시 가슴 해가지고 맨 이렇게 손 위까지 고무줄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물구나무 서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로.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그 고무줄, 노란 고무줄을 이용하신 거죠? 까만 고무줄. 까만 고무줄. 예. 까만 팬티 고무줄. 속에 옛날에는 까만 까만 고무줄이 고무줄이 있어요.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네. 노란 고무줄은 애기 기저귀 고무줄 같은 거고, 그건 비싸. 네. 그리고 우리들이 노는 건 까만 고무줄이에요. 까만 고무줄이 예, 있었구나. 그 길다랗게 해가지고. 근데 그 까만 고무줄도 남자애들이 또 와서
끊어놔요. 그래서 잊고 또 잊고 해가지고 네.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했지. 우리 3반이 할 경우에는 2반 남자애들이 와서 잘라갖고 아. 자기 반의 여자친구들한테 주는 거야. 아, 좋아하는 와. 애들한테. 왜냐면 그 옛날에는 고무줄이 비쌌어요. 물자가 비쌀 맞아요. 때니까. 음. 그걸 잊고 하다 보면 막 이래지고 음. 울고 그냥 고무줄을 이렇게 끊으면 딱 하고 맞잖아요. 붙잡은 사람이. 네. 그래서 울고 막 그랬던 그때의 아이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정말 로맨틱했네요. 저는 문구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형색색 구슬이 달린 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놀이를 하는데도 다른 점이 있다니 저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전 세대가 즐겼지만 그 방식이나 도구가 달랐던 놀이 혹시 또 없을까요? 줄넘기. 많죠. 네, 많지. 많죠. 예. 새끼줄로 하죠. 줄넘기. 정현 씨의 말을 들으니까 공기가 딱 떠올랐어요. 공기. 선생님도 공기 안 떠오르시나요? 많죠. 공기 네. 그 시절에는 뭐 그런 놀이가 네. 다 시골이나 서울이나 다 했죠. 그쵸. 근데 이제 공기 재료가 틀렸죠. 네. 왜냐면 맞아. 나는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내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돌을 못 줍고 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서울이니까 도시? 네. 도시면은 어떻게 구하지? 도시는 한창 그때 네. 이제 그 재건한 우리나라 아, 시대니까 네. 집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집을 짓다 보니까 벽돌 같은 거 네. 이런 것이 막 쓰다가 남은 거 두잖아요. 길에. 네, 네. 그러면 그냥 푸석푸석한 세면 벽돌이 아니라 네. 빨간 벽돌만 있으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주워놓은 거예요. 아, 그걸 뭘 하느냐고요. 네. 그거를 깨가지고 그거를 공깃돌 만한 크기 우리가 갖고 놀 만한 크기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이제 부르코 집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이쁘게 하는 세면으로 됐는데 거기가 우들두들해요. 거기다 막 몇 시간이고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소중하게 막 간직하면서 놀았고요. 아, 네. 또 이제 길에 가다가 이쁜 돌이 없나 길에 가면서도 눈은 땅바닥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공기할 때는 또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이제 옛날에 신발 주머니 다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흥겁으로. 네. 그러면 신발은 빼고 거기다 담는 거예요. 담을 데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손가락에다 이제 실내화를 들고 네.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네. 너무 즐거웠답니다. 네, 저는 음. 사실 공기를 그렇게 아끼면서 놀지 않았거든요. 음. 네, 저는 옛날에 그 공기를 보면은 안에 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요즘에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플라스틱 안에. 네,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색깔 틀리지. 맞아요. 네.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런 공기 안에 철이 있는데 그걸 친구들이랑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세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공기가 없어져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져. 그러면은 이제 공기를 할 때는 5개여야 하는데 항상 서너 개로 변해서 게임을 즐기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근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든 공기를 소중하게 품고 다니셨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보면은 이거는 서울이고 네. 우리는 시골 산청이고 네. 이러니까 우리는 그 돌을 내과에 가가지고 뭐 어떨 때는 돌 주스려고 내과에 맨날 가가지고 주워요. 네. 주서 이쁜 돌만 있으면 다 주스다가 어디다 내 감춰 놓는 장소가 있어. 지금도 이제 시골 가면은 그 우리 사랑채가 있는데 그 계단 올라오니 그 속에 오모하는데 그 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서 하고 그 돌하고 두 개를 다 그 내가 숙하는 내만 아는 숙하는 자리가 있어. 비밀 장소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놀고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이쁜 돌만 있으면 주스다 갖다 이어놓는 거기는 거예요. 저 시골이니까 이렇게 뭐 대돌 밑이나 이렇게 있지만 도시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장독대 옆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깡통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 미국 물자도 이렇게 들어온 깡통이 있어요. 그럼 그거 주워다가 그 안에다 넣고 거기다 다 공깃돌도 넣고 딱지도 넣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위에를 살짝 나만 아는 덮어내. 장소. 예. 그거 그러고서는 이제 캡슐로 해가지고 그 100년 아이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공기를 다들 소중하게 네. 가져가셨네. 아주 공기뿐만 내한테는 아니라 보물이야. 우리가 갖고 노는 놀이는 다 소중한 아, 거예요. 보물이야 보물. 귀하니까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음. 딱지도 접어야 되고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놀 수가 없으니까. 돈 주고 살 살 수가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 쉽게 놀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저는 어때요? 저도요. 저도 정말 그런 도구등 같은 거는
생각도 한 게 음, 없거든요. 장난감이 있으면은 부모님과 같아서 마트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렇지. 사달라고 쫄랐어요. 음. 그래서 이 세대 차이야.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강에서 뭐 내과에서 이렇게 음. 구했다면은 저희는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면은 음. 문 앞으로 장난감이 팍 아, 배달됐습니다. 그러게, 맞아. 응, 이렇게 놀이도구의 차이를 알아보니까 좀 새롭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줄넘기, 고무줄 놀이, 그리고 공기 놀이를 바탕으로 한 도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각자 좋아했던 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근희 선생님 먼저 어떤 놀이 좋아하셨는지 말씀 아니,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뭐랄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학교만 갔다면 가방은 말해서 틱 던지고 그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집이 있어요. 영숙이네라고. 항상 노는 집이 정해져 있어. 예, 영숙이네 집이야. 그래서 응, 거기가 정해져 있어. 하나둘 약속을 안 해도 네. 하나둘 모여요. 모이다 보면 야 우리 무슨 놀이 할까? 그러면 뭐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놀이가 되는데 그때 그 시대 이 놀이가 유행이 있어요. 어느 때는 줄넘기, 어떤 때는 공기놀이, 어떤 때는 십자놀이, 팔자놀이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추억에 남는 것은 엄마한테 혼났던 그 되게 혼나면 더 추억에 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맞딸이다 보니까 우리 남동생하고 6살 차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또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걔를 날 맡기는 거야. 넌 나가 놀란 게 업고 가. 그럼 업고는 나와요. 근데 고무줄 같은 거 하려면 저 김혜숙 씨처럼 막 삭가닥질도 이렇게 해도 애를 놓고 하면 애 목이 덜렁덜렁하면 다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놔야지 하는데 오늘날 이 장땡이가 뜨뜻한 거예요. 애를 업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걔가 오줌 싼 게 나한테 배가지고 아이고. 막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옷도 젖었지만 냄새 날까 봐 친구들이 안 놀아주면 어떡하나 막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기 인원이 모자라니까 워낙 제가 노는 걸 잘하고 그러니까 야 너 그냥 빨리 이래가지고 그 동생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당 한쪽 구덩이다가 포대기를 동그랗게 또아리 틀고 거기다 애를 쏙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아기가 상상이 간다. 그러고 야 동생이 재훈아 너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 그랬더니 가만 난나 이러고 있어. 걔는 누나 소리 못했어. 난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신나게 나는 노니까 땀이 범벅이 돼서 얼마나 뛰었으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오셔서 보니까 애는 구석에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요렇게 목만 내놓고 앉았는데 이 딸이라는 그 누나라는 사람 그냥 있는 대로 땀 흘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갑자기 오시더니 그냥 장디를 한 대 딱 때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동생을 이렇게 해서 감기 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 혼난 뒤로 그 저희 고무줄 놀이만 되면 그게 영상이 떠올라요. 이렇게 선생님도 그냥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던 건데 그래, 좀 많이 속상하시죠. 저는 고무줄하다 엄마한테 혼나고 거기도 놀이하다 엄마한테 혼나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다 엄마 아빠한테 혼난 기억이 더 오래 남아. 맞아요. 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혜숙 선생님께서는 어떤 놀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소꿉놀이. 소꿉놀이 저도 예, 좋아했어요. 누구나 다 소꿉놀이 좋아했죠. 그렇죠. 네, 뭐 소꿉놀이 하면은 뭐 가족 구성, 우리네 무슨- 가족,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오빠, 또 나, 애기, 그렇게. 근데 저 동네에는 네. 제 또래 친구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어떡해? 저 어렸어요. 어렸는데 아버지가 속고 그 세트를 서울서 사다 주셨어요. 그 시절에 언니들이 어디서 구경을 해봤어요. 속고을. 장난감을. 그러니까 저 데리고 논다고 우리 이제 뒷견 마당이 있는데 네. 저 데리고 논다고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노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고맙지 나 데리고 노니까. 제 친구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껌딱지처럼 언니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학예 발표회도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하면서 저 무용시키고 노래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함께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응.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소꿉을 그런 걸 안 하고 네. 다 만들어서 했어요. 다 만들지. 길에 산다는 거는 생각도 이 못 길에 해. 막 깨진 사기 그릇 있잖아요. 옛날 사기 그릇 썼잖아요. 네. 그 사기 그릇이 이쁜 돌도 예, 있어.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잖아요. 그 주워다가 그 접시도 쓰고 밥도 담고 막 그런 소꿉놀이의 그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을 거는 이렇게 나무 이파리 같은 거 뜯어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울타리 왜 하잖아요. 그런 거 뜯어다가 그걸로 이제 빨간 벽돌 그 가루로 김치가루, 고춧가루라고 해가지고 그 김치도 담고, 밥은 하얀 저기 벚꽃 이렇게 날리잖아요. 봄에 그런 거 막 주워다가 밥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꿉놀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있는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그걸 하고, 대신 이제 엄마 아빠 역할을 다 이제 흉내내는 거죠. 맞아요. 니네 엄마 해라 누구는 누구 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꿉놀이는 가족의 구성에서 그 역할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든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싫어. 막 이러면서 맞아.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맨날 혼내면 어떡해. 업어줘야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가족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마 소꿉놀이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퀄리티가 되게 높았다. 저희는 요즘 보면 소꿉놀이 세트에 뭐 당근 들어있고 오이 들어있고 다 장난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밥도 진짜 흰 쌀밥처럼 만들어서 하시고 고춧가루도 직접 만드시고 이런 노력이 더 소꿉놀이를 즐겁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배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보니까 그때는 여럿이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 하니까 인성 교육이 지금 그대로 지금 묻어나는 것 같았어. 그 지금은 혼자서 이래 하는 그걸 많이 하잖아. 하는데 옛날에는 다 이제 가족 구성을 해가지고 너네 엄마 담당해라, 너네 아빠 담당해라, 너는 누구 담당을 주기 역할을 줘가지고 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성이 잘 길러진 거다. 우리는 나는 항상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정현 씨는 뭐 좋아했던 노래 없어요? 저는 좋아했던 놀이라기보다는 생각에 남는 놀이가 있었어요. 제가 실뜨기를 정말 생각에 많이 남는데요. 실뜨기 잘.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실뜨기가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실 하나만 달랑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네. 1대1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랑 정말 재밌게 놀았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네. 저희 반 친구들이 모두 실뜨기를 하니까 네. 실뜨기 금지령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반에 있는 실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아니 실뜨기 금지령이라니. 아니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실뜨기를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아니, 드는데요. 선생님 공부 안 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니까. 그래도 실뜨기 재밌는데 잘라버리시고 조금 속상합니다. 실뜨기는 약간 선생님 몰래 옆 짝꿍이랑 하기에 정말 좋은 놀이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우리 그럼 김장희 선생님께서는 가장 좋아했던 지금? 최애놀이. 지금 생각하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시골집이라 방이 컸어요. 네. 방이 큰데 그 동네에서는 제일 그 이칸 통방이라고 하는 방이 지금 보니까 좀 작은데 그때는 네. 엄청 큰 것 같았어. 어려서.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네. 모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윷놀이가 단체 거기서 펜을 갈라져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거든. 막 두드리고 막 어떨 때는 나 일어서서 춤도 추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도 몰라. 네. 근데 이제 그걸 놀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잖아요. 되면은 윷놀이 하고 놀 때는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셔. 네. 안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딱 했는데 어느 날은 보면 어쩌다 보면 또 하토놀이도 할 수 있어. 네. 그쵸. 하토놀이도 하는 시골에서는 하토놀이 하면 조용해. 네. 조용하면 할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조용하다 싶으면 와서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이래가지고 야들아 그건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다 자기 집으로 다 가요.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이거는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명절 때 윷놀이 그리고 가족들하고 화투놀이 많이 즐겼죠, 네. 조민 씨. 그럼요. 저도 윷놀이 정말 많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윷놀이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자라 하시면 응. 찍소리 못하고 다들 그래, 가서 다 잠들고. 자기 집으로 다. 네, 그런 재밌는 기억도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놀다 보면은 저절로 사회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네. 이렇게 경쟁도 있겠지만 원래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놀이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요즘은 적은 인원 아니면 혼자서만 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린 친구들도 스마트폰으로 혼자 영상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또 요새 대개 보면 또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게 저도 손녀딸 하나거든요. 네. 그럼 늘 외롭잖아요. 맞아요. 외로우니까 할머니 집 오면 안 갈라 그래. 왜냐면 저 친구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그래서 내가 다 어떤 때, 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안 됐어. 왜냐면 옛날은 혼자라도 상관없어. 친구들이 다 와서 어울려서 놀고 뭐 난리치고, 또 껴주고 그 엄마가 야, 밤 고구마 먹어라. 그래서 일부러 갖다 주고 자기 애들 어울리라고. 근데 요새 애들은 그냥 학원에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걱정돼.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 하모니 두 개 이렇게 버텼잖아요. 응? 인자가. 네, 그럼 네. 결국은 혼자서는 안 된 건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인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놀이 문화도 그런 좀 이게 발달해서 서로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때 뭐 뜻이 안 맞으면 또 막 치고받고 그 형제나 자매 간에도 하더라도 아유 그래 금방 화해하고. 이제 협동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낳는 세상 하나다 보니까는 그냥 무슨 이 보물이야 자식이 아니야 보물이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학원 어디 뭐 뺑뺑이 돌다 보면 지쳐가지고 뭐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오면은 또 이 핸드폰 가지고 혼자 하다가 그냥 하루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로 넘어와가지고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 세상인데 뭐 이렇게 협동심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공부는 잘해. 머리는 아주 명석하고 한데 이게 인성이 이제 협동심 이런 걸 함께 하면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게 앞으로 좀 이런 놀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학자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인간 사회가 시계와 같다고. 시계 속에가 부속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속이 서로 맞물려야지만 시간이 갈 수가 있는데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만큼만 빠져도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의 크게 보면은 이 사회가 다 각자 역할이 다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밖에 사회에 모르지, 여러 가지 나밖에. 삐걱삐걱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진짜 집단의 이런 모습 또 역할을 맡아가면서 인간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진짜 놀이를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긴 맞아. 합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요즘 친구들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어릴 때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점점 혼자서 하는 일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인사 나눠볼게요. 난 날아올라 내 꿈을 위해 비밀 날개를 달고 누구보다 난 설레요 가끔은 뒤로 밀려난
한데도 숨을 한 번 꾹 참고 힘주고 걸음을 디뎌 또 어두운 밤이 온데도 난 행복한 걸 꿈을 꾸는 순간조차 알고 있으니까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온 세상이 숨 쉬는 소리 햇살 틈으로 울리는 소리 온 세상이 잠기는 소리 더 가까이 기대도 된다는 바람결이 노래하는 멜로디 겁내다가 놓칠 것 같아 좀 많은 것들 그토록 반짝이는데 나를 부르는데 아침이 오면 들리는 소리 온 세상이 숨 쉬는 소리 햇살 틈으로 울리는 소리 온 세상이 잠기는 소리 더 가까이 기대도 된다는 바람결이 노래하는 멜로디 My world 머물러달라 해도 또 잡아봐도 내 하루가 내게 주어지고 내 눈물은 사라져간 어제 속에 있잖아 난 날아올라 저 구름 위로 내가 먼저 가볼래 기다려 받기만 했던 내일을 찾아갈래 돌아본 곳에 네가 있기를 바래 네, 지금까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놀이는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20살이든 70살이든 내가 즐겁다면 그게 바로 놀이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놀이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놀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살아가는 법은 인성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그 인성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놀이에 통해서 인성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근희 선생님도. 저는 놀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활용하여서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휴식을 취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말한다고 봅니다. 네. 그 또한 즐거움과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놀이는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 행위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놀이는 제 마음속에 보물 상자라고 생각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에 그 주머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추억 하나 꺼내 생각하면서 혼자 그때 그랬지 하는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 주머니. 저는 그런 보물 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럼 지금도 놀이를 즐기고 계신 거죠? 그럼요. 저는 저는 나름대로 다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살죠. 어릴 때 네. 어릴 때 우리가 놀이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 황혼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노년에도 네. 늙으면 애 된다고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도 놀이가 있어야 돼요. 취미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 노인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놀이는 자기가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나쯤은 스스로가 찾아서 노력해서 얻으면 뭐 정말 외롭다, 뭐 우울증이다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우울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놀이인데 그런 걸 사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노인들이 못하니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항상 놀이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놀이는 무엇인가요? 이 방송이 끝나면 과거와 현재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하나 되는 순간 새꼬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